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공돌입니다. 이번 영상의 이야기는 항암제냐 항생제냐입니다. 우리는 현재 슈퍼박테리아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약회사들은 항생제를 만들지 않고 항암제 만드는데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혹시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항상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지만 그 다양한 사업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돈을 더 벌어줄 수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항암제와 항생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항생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항생제란 항미생물제를 가리키는 말로 다양한 균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말합니다. 참고로 항생제는 우리한테 해로운 병을 일으키는 균도 죽일 수 있지만 우리한테 유익한 균들도 죽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세균성 질환일 경우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항생제를 복용을 하고요. 그렇게 몸 관리를 조금 신경을 써주면 놀랍게도 몸이 금방 회복됩니다. 잠시 여담으로 항생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자면 항생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복용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본인의 판단하에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해서 복용을 중간에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항생제는 처방대로 전부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복용을 중간에 중단하시는 경우에는 몸속에 있는 균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된 균은 슈퍼박테리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남은 항생제가 있다면 타인한테 절대 양도하시면 안 되고 약국에다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억지로 항생제의 처방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항생제는 이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약입니다. 세균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금방 낫게 해줄 수 있는 약이죠. 또한 현재 인류는 슈퍼박테리아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항생제 개발은 앞으로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항생제를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는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기업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자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약을 만들었으면 충분히 이익을 취해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항생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이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항생제는 복용기간이 짧고 병을 금방 낫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항생제의 개발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이게도 2019년부터 향후 5년 동안 470억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암치료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암치료와 관련해서는 현재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항암제는 결과적으로 암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암에 걸리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모든 생물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DNA의 손상을 받고 있습니다. DNA가 손상되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세포는 손상된 DNA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 또한 만능은 아닙니다. DNA의 손상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세포가 어느 순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무분별한 증식만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포를 암세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기능은 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증식만 하는 암세포들로 인해서 우리 몸의 조직들은 굉장히 큰 기능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조차 힘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부터 100세 시대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DNA는 계속해서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즉, 암이라는 병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언젠가는 걸리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중에는 결국에 암에 걸리게 되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항암제를 복용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과 그렇게 먼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 시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비싸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팔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만들어서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비교적 값도 저렴하면서 조금만 짧은 기간 동안만 복용하면 금방 낫게 해주는 항생제를 만들어서 파시겠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답은 너무나도 뻔한 것 같죠?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생제 시장보다 항암제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왜 제약회사들은 항생제보다 항암제에 훨씬 더 집중을 하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생명공학을 교양처럼 느끼실 수 있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생공돌이었습니다.